안녕하세요. 리디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이드박스와 조명을 준비해 두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그리즈 펜슬을 써서 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즈 펜슬을 불러오기 위해 컬렉션 하나 만들고 정리해 줄게요. 저는 줄여서 GP라고 이름 짓고 핑크색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컬렉션을 선택하고 Shift A를 눌러 블랭크, 그리즈 펜슬 하나를 불러와 주세요. 우선 첫 번째 방부터 만들어 볼 거니까 룸 1 GP로 이름 지어 주었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들은 오퍼시티를 줄여 좀 더 희미하게 보이도록 조절해 줍니다. 우선 방만 만들 거니 필요 없는 이미지는 잠깐 H를 눌러 하이드 시켜 놓겠습니다. 컷 1의 듀레이션은 1부터 100까지니 타임라인 길이를 그에 맞게 수정해주고 다 되었다면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소스 역시 하이드 시켜줄게요.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드로우 모드에 가서 선 세팅을 해주시고 카메라는 안 보이게 여기서 눈을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델링 위에 바로 그릴 거라 스트로크 플레이스먼트 세팅을 서페이스로 지정해 주었어요. 메쉬 위에 선을 딱 붙이고 싶을 때 저는 보통 오프셋 값을 0.006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웬만해서는 메쉬 위에 선이 딱 붙습니다. 그리즈 펜슬 세팅 중 캔버스를 활성화시키고 잘 보이게 만들어서 현재 선이 그어질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액티브 오브젝트 설정을 체크하고 조절하면 그리즈 펜슬 이외의 오브젝트들의 오퍼시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엣지마다 선을 그어줄 건데요. 레이어 이름을 설정해주고 왼쪽에는 컨셉 아트를 하나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 위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다른 각도로 보아도 딱 잘 붙어 있네요. 다만 선 세팅을 한 번 더 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सब디비전 값을 올리면 선 안에 있는 버텍스의 소질이 늘어나서 선의 질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브러쉬가 너무 플랫해서 티가 잘 안 나는데요. 질감이 좀 더 울퉁불퉁한 잉크펜 브러쉬를 써보겠습니다. 확실히 버텍스 수가 늘어나니 좀 더 지글거리는 느낌이 나네요. 지금은 선 굵기가 너무 굵으니까 약간 줄여주겠습니다. 서페이스 위 그림을 그릴 때는 한 각도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돌려보며 다른 메쉬에 선이 붙진 않았는지 체크해주세요. 라인 하나가 잘 그어진 것 같으면 에딧 모드로 가서 A, Shift D를 해서 선을 복제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 엣지마다 선을 그어주시면 되는데요.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Q를 눌러 인프론트 설정을 해주면 어느 각도로 봐도 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반복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을 그리고 복제해서 이 정도의 구조가 나왔는데요. 여기 천장 단차 쪽 라인을 그리기 위해 이미 그려져 있는 선을 선택해주고 에딧 모드에서 Shift S, 커서 투 셀렉티드 선택, 그리고 스트로크 플레이스먼트를 3D 커서로 바꿔주고 캔버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세로줄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몰딩도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3D 커서 위치를 바닥 쪽에 있는 버텍스에 붙여서
바닥 무늬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그려줄 거고요. 지금 가이드박스의 바닥 무늬가 간격이 너무 넓은 것 같아서 면수를 늘려서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모든 버텍스들을 선택한 뒤에 우클릭 सब디바이드 해주세요. 이제 드로우 모드로 가서 선을 직접 메쉬 위에 긋거나 에딧 모드로 가서 이미 그어진 엣지를 복제하여 바닥 무늬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닥을 다 그렸다면 나무 외곽 라인들도 복제를 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얼추 구조가 나왔으니 문을 그려줄 건데요. 다시 박스 가이드를 켜주고 현관 벽 쪽 선 하나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3D 커서 to 셀렉트를 선택하여 캔버스 위치를 옮겨주세요. 드로우 플레인은 프론트로 설정해줍니다. 박스 툴을 선택해서 문 툴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버텍스가 튀는 곳이 없는지 다른 각도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에딧 모드에 가서 복제한 뒤에 스케일을 약간 줄여서 문틀 모양을 잡아줍니다. 저는 박스를 하나 더 복제하고 뒤로 빼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표현해 주었어요. 여기 문틈새의 라인도 그려볼 건데요. 스트로크 플레이스먼트 세팅에서 스트로크를 선택해 줍니다. 스트로크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스트로크가 기존의 스트로크의 표면에 정렬되어 그려집니다. 기존의 그린 선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를 덧붙이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다른 부분들도 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박스 가이드를 잠시 하이드 시켜주고 색을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컬러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매테리얼 탭으로 가서 원하는 색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저는 바닥부터 칠할 거기 때문에 바닥색부터 만들어 주었어요. 에딧 모드에서 이미 그어진 라인 하나를 선택해주고 3D 커서를 붙여주세요. 스트로크 플레이스먼트 설정은 다시 3D 커서로 바꾸고 드로우 플레인도 탑으로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 탑뷰를 봐주시고 바닥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벽을 한번 칠해볼게요. 새로운 매테리얼을 추가해주시고 벽색을 마음에 드는 색으로 지정해줍니다. 드로우 플레이 세팅은 사이드로 바꿔주시고요. 3D 커서의 위치는 벽 쪽에 있는 버텍스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다시 칠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매테리얼을 일일이 지정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버텍스 컬러 옵션을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색깔을 일일이 지정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 다른 면들에도 색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색을 다 칠했다면 이제 곳곳에 디테일을 좀 더 추가해 줄게요. 카메라 뷰에서 추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생활감 디테일 표현이 끝났다면 이제는 문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3D 커서를 우선 옮겨주시고 레이어도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엉뚱한 레이어에 그리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레이어들은 다 잠궈주세요. 색깔은 이미 만들어진 매테리얼을 복제한 뒤에 이름만 바꾸어서 재활용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입체 공간에서 색을 칠할 때는 내가 채우고자 하는 물체에 3D 커서가 맞게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레이어가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늘 확인해 주세요. 실수로 다 그리고 나서 엉뚱한 곳에 위치해 있는 걸 알아채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을 다 채우고 나니 마지막으로 채운 색이 다른 선들을 잡아먹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 그리즈 펜슬 프로퍼티스에서 2D 레이어 대신에 3D 로케이션 설정을 선택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인프론트 설정이 되어 있어 선택이 불가능하니 인프론트 셋을 먼저 꺼주시고 다시 설정으로 가서 스트로크 뎁스 설정을 3D 로케이션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3D상에서 선이 그어진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다 되었으니 문에도 디테일을 한번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고리와 포스터 정도를 그릴 예정인데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다 그리고 보니까 색에 파묻힌 선들이 좀 보여서 밖으로 꺼내주었습니다. 지금 문고리도 문에 쫙 붙어있는 게 너무 평면적으로 보여서 스트로크들을 모두 선택한 뒤 앞으로 살짝 빼주었어요.